오늘 평일 집회에 많이 나와주신 우리 선배 또 동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의도에 오래간만에 집회를 하니까 정말 5년 전 생각이 나네요. 5년 전 영상 보니까 제가 그때는 좀 더 젊었네, 그죠? 머리가 5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염색은 다 안 했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아까 누가 하더라고 5년 전보다 잘생겼다고. 그거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자기 개인 욕심 없이 당당하면은 얼굴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젊은 최고위원님들이 연설하실 때 뒤에 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마 한 5, 6개월 만에 남상무 충남도당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건강이 좀 많이 좋아지셔서 충남도당 사무실에 나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아픈데도 우리 당의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힘을 내셔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아픈 것은 참 많은 분들이 우리 5년의 투쟁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그리고 방금 봤던 그 영상 지나서 3개월 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은 한 줄도 실지 않았습니다. 저희 눈앞에서 3분이 돌아가셨고 또 병원 이송돼서 또 돌아가시고 10여 명이 병원 이송됐는데 그분들의 생사를 모릅니다. 결국은 제가 2년 후에 그 사실을 소방청을 통해서 밝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언론이 없는 겁니다. 언론 방송이 정론 직필을 하고 정말 4.19 이후에 단일 반나절 집회에서 5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가장 큰 참사입니다.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죽은 거잖아요. 그날 2017년 3월 10일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간다. 왜? 언론 기능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장악되고 좌파 독재의 기능, 장기 집권 업무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독재다. 그때 문재인 정권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80% 지지율을 가질 때 저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언론이 죽었다는 것은 백남기 농민이 그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 저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선 할 때 5분이 돌아가셨어요. 5분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은 입을 다 닫았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하나 보수를 자처하는 어느 국회의원 한 명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라가 된 거예요. 문재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검찰, 경찰, 군을 다 장악하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좌파 독재의 그러한 정책을 쓸 때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은 다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누구도 그날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행정안전위에 다시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2년 만에 그분들이 진상이 밝혀지는 겁니다. 소방청에서
자기들이 4분 돌아가신 것은 확인을 했다. 이게 나라입니까?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지 않던 분들이 5분이 2017년 3월 10일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또 10여 명이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그분의 생사를 몰라요. 다 속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바보같이 놀았지 않습니까? 정치인 한 사람도 언론인 한 사람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는 자와 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애국당을 창당해야 되겠다. 당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살 수가 없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전체주의 폭압을 막을 수가 없다. 이래서 창당을 한 거예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뭘 했습니까? 당대표 있을 때 저한테 같이 가자, 기다려달라, 함께 가자, 그러다가 도망갔어요.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필요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필요 없으면은 춘향인지 알았더니 한간이더라, 이런 쌍말을 하는 잡놈 같은 그러한 홍준표가 당을 이끌었어요. 우리 공화당은 그때 그렇습니다. 탄핵 세력,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는 것은 다 아는데 김무성과 유승민과 같은 이 탄핵 세력들이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을 꽂았어요. 왜?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정치를 하고 제2인자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각제를 통해서 반기문을 통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배신 역적질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김용태까지 포함해서 63명입니다. 박지원이가 뭐라 합니까? 내가 김무서에 보고 28명을 힘드니까 40명 해라, 혹시 모른다. 김무서이가 탄핵의 금메달이고 박주호의 자기는 탄핵의 은메달이다. 이 개새끼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대한민국을 문재인한테, 좌파들한테, 그것도 붉은 세력들한테 다 넘기고 5년 가까이 굴종하고 무능하게 저항하지 않고 지금 와서 대통령 찍어주십시오, 윤석열이 옆에 권선동이 같은 자들, 정진석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대통령 찍어주십시오, 죄 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다가 칼 꽂았으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한마디라도 하고 대통령을 찍어달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권선도이가 뭘 했고 김무서이가 뭘 했고 유승민가 도대체 뭘 했어요? 나라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좌파들한테 그냥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41%로 당선됐어요. 절대 탄핵소추 안 됐으면은 좌파들한테 정권 넘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라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우파의 위대한 우파의 역사에서 좌파 역사로 바뀌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망하고 붉은 적폐 세력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 구형을 했는 같은 종류의 윤석열이를 대통령 후보 만들어서 정권 교체해야지 나라가 삽니다. 문재인보다 더 빨간 이재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합시다. 이렇게 또 국민을 속여요. 김종인 영감님이 뭐라 합니까? 민주통합정부 하겠다. 정권 잡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 악행, 악석, 우리가 말하는 붉은
적폐를 뿌리 뽑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뿌리 뽑기는 고사하고 민주통합정부, 소위 말해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이혼집정부제 내각제 가겠다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을 못 없애고 악행을 못 범하고 대한민국의 유단 역사를 되찾지 못하고 사회주의 신케인즈 개똥같은 신케인즈 이루어가지고 사회주의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뒤집지 않으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그들만 살아요. 권선도의 저놈들만 살고 정진석이 저런 놈들만 살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만 사는 겁니다. 국민은 아랑곳 없는 거예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교체하면은 바로 여야간에 야합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국민 속이고 정권 유지하고 권력 유지하고 아들부터 손자까지 내각제 개헌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국민 속이고 마르고 닳도록 저거 가족을 위하고 서민은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의 끝이 보입니다. 이래도 윤석열로 정권교체하면 됩니까? 좋은 일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은 안 된다.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성으로도 안 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둘러보니까 윤석열이라 이것들이 표도 받기 전에 여야 야합해가지고 내각제 이혼집정부제 하겠다. 제 말이 틀렸다고 봅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정진석이도 그 옆에 붙어있는 권성도이도 하태경이도 전부 다 이혼집정부제 내각제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윤석열이한테 뭐라 합니까? 이 좌파 독재정권 전체주의 빨간 놈들을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까? 붉은 적폐를 다 드러내라고 국민들이 바라는데 뒷구멍에 앉아서 여야 간에 손잡고 민주통합정부나 만들자 내각제 갑시다. 나라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 찍어놓고 6개월 안에 제가 장담할까요? 정권교체 6개월 안에 여야 야합해가지고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고 권력체제 바꾸고 나라를 완전히 좌우 합작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저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을 때 우리 새누리당에 돈 제일 많이 가진 순서대로 다 도망갔습니다. 김세의 저거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했던 거 김세연이 강석호 돈 가진 순서대로 국회의원 아버지 가진 순서대로 다 도망갔어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5년 지난 지금 그들이 애국자입니까? 은혜 금방지게 유성문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고 은혜 금방지게 권선동이가 사무총장하고 내가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반기문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지도 않고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가 있는 그 상황에 반기문한테 찾아가서 내각제 권력 분정합시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윤석열이 겉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저는 새누리당 원내수석을 하고 수석 최고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 서열 3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간성 한 놈 한 놈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조원진을 무서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돌아도 올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저하고 국회의원 생활한 한 중에서 조원진이가 가짜들하고 놀았는지 불의로 놀았는지 돈을 처먹었는지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제가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 제가 했습니다. 다 도망갔을 때 세월호 특위 간사도 했어요. 골치 아픈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특보자리 하나 못 받았어. 그런데도 저 혼자 남았어.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탄핵은 무효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붉은 세력들하고 새로운 붉은 세력, 소위 말하는 신자파 국민의힘이 손잡고 우파 국민들은 이제 뒷전으로 갑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의 거짓과 탄핵의 이 불의를 파헤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서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저 쓰레기들과 싸우고 저 빨간 놈들하고 싸웠어요. 언론방송 좌우를 막론하고 조은진과 우리 공화당 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으로 당원 숫자가 가장 많고 선관위에서 발표했잖아요.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데도 우리는 여론조사에 넣지 않습니다. 왜? 좌파들은 좌파대로 무섭죠. 오른쪽 놈들은 조은진이가 바른 소리 하거든. 좌파들은 뭡니까? 우리 공화당 조은진이 키 안 오면 다 죽는다. 그렇다 해가 우리가 죽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겨요. 그들의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음모와 기획에 의해서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5년 이 배신 63사람, 이 배신자들 기억을 합시다. 그들이 언제까지 영화를 누리고 그들이 언제까지 대한민국 땅에 잘 살 수 있는지 똑바로 기억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위에 새겨야 됩니다. 63사람의 이름 하나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역적들이라고 바위에 새겨서 후대에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들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평일날인데도 공식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고 자유우파 국민이 살아있고 그 의와 기가 살아있으면은 반드시 진실된 나라, 정의의 나라,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법 탄핵 소추 5년 여러분, 오늘 평일인데 많이 나오셨지만은 내일 모레 우리가 잘하는 걸로 엎어버립시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만은 수많은 자유우파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줍시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